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국내 최초 광고주 취조 방송. 이것은 협찬인가 콘텐츠인가? 그럼 형이 글을 쓰고 형 친구가 그림 그린 만화를 꼽사리 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의 팩폭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 진짜 힘들겠다. 명진 대표님은 1,000억을 번 두 형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나이도 50이 넘어 돈도 1,000억 벌어. 근데 계속 일하게 하려니까 진짜. 네, 자 오늘도 광고주님이 오셨습니다. 와우. 야, 거봐 오시기 시작하니까 뭐 매주 오네. 아 오늘은 근데 너무 개인적으로. 야, 네. 아니 이렇게 올 걸 왜 2달을 안 온 겁니까? 진짜 이상해. 그렇다니까요. 지금 줄 서 있습니다. 다음 주 다 다음 주 꽉 차 있어요. 아 저나 5월에 아니, 바쁜데 정말. 5월달, 6월달이라고 손경제를 더 듣거나 많이 듣거나 들을 때 뭐 열심히 듣는 게 아니고 그렇죠. 1월달, 2월달이라고 안 듣는 게 아닌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야. 그래서 뭐가요? 12월, 뭐 1월, 2월 이럴 때는 뭐 내년도 사업 계획 세우느니 뭐니 하면서 맞아요. 실제 일을 안 해. 아이 또 뭐 일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한 3월 달쯤 이때쯤 이제 저 계획 뭐 할지 뭐 고민하다가 이제 4월, 5월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아유. 우린 몰리고 4, 5, 6에 몰리고 몰리면 이제 제가- 우리도 이제 돈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올리고 있죠? 온기에 못 받은 거 지금부터 올려봤죠. 온기는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거기는. 야, 지금 화장품 온기 네. 어마어마한 정말. 얼마 전에 저희가 비수기 때 네. 아무라도 좋고 돈 조금 내셔도 좋으니까 일단은 나오시라 해서 진짜 돈 조금 내고 나오셔서 이틀 만에 매출이 큰 효과를 보셨다는. 아 그래요? 매출 많이 떴던데요. 온기 화장품 네. 딱 이틀 됐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한 개만 팔았어도 광고비는 뽑는 그런 이벤트를 그런 거 하셔서 많이 파셨으면 야, 참. 원래 사업은 인생은 이런 겁니다. 네. 자 오늘 또 새로운 광고주님을 오늘 또 어마어마한 소개하겠습니다. 분이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거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걸 나랑 현우 형은 느끼고 있고 우리 PD도 느끼고 있는데 유일하게 진우 형만 뭐 누군데 이런 뭐? 느낌이 누군데 뭐 하는 분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열혈강호의 뭐야 이게 전명진 대표님 일단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열혈광고 전명진입니다. 와 열혈강호. 열혈강호. 제가 오늘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네. 내가 성공했구나. 저도요. 야 근데 오늘 내가 김현우가 인생 성공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실감했어요. 아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열혈강호의 대표님이란 분이 광고주로 오셔. 근데 이분이 날 아신대. 이분이 우리 걸 다 들으셨대. 와. 나 성공한 사람이구나. 난 솔직히 열혈강호를 몰라요. 예, 모르실 것 같아요. 슬램덩크는 아시죠? 슬램덩크는 알아요. 보진 않았죠. 아니 뭐 봤죠. 만화책도 보고 뭐. 드래곤- 다 홈볼도 봤어요? 아시죠? 단행본도 31권까지? 얼추 뭐 유명하다는 만화는 대충은 봤는데 이게 유명한 만화였어요. 열혈강호가. 엄청나요. 아니 과거형을 쓰시면 안 됩니다. 만화였어요라고 하시면 지금도 지금도 유명해요?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단행본이 지금 한 90, 이번에 90권 나왔나요? 그죠? 맞습니다. 2달 전인가 석 달 전에 맞습니다. 네, 90권 90권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뭐 만화 그려서 만화책 팔고 뭐 이런 회사인가 봅니다. 일단은 전영진 대표님 환영하고 전명진 대표님입니다. 네. 미음하고 이응이 약간 헷갈릴 때 있어요. 대본에. 네. 자. 편집 좀 잡은 것 같아서 편집 좀 못 잡게 못 될 잡게. 거예요. 자, 주식회사 열혈강호의 전명진 대표님. 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회사인지 일단 본인이 설명해 보세요. 네. 일단은 저희는 어디 나가서 회사 소개 같은 걸 잘 안 하나 봅니다. 되게 뭐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굳이 할 필요가 일이 없죠. 필요가 없죠. 열혈강호 열혈강호인데. 대표입니다라고. 열혈강호입니다. 그럼 다 알아먹어요? 저희가 IR 한 지가 워낙 오래돼서 그렇죠. 한 1년 됐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IR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게 그 얘기를 부터 시작을 해요. 열혈강호를 아십니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건 사실 뭐 모르는 사람 사실은 없죠. 자신감으로 던지는 질문인 거잖아요. 자신감 반이고 열혈강호를 모르는 분들한테 열혈강호의 가치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사실은 그치, 그렇죠. 그렇겠다. 와. 우리도 섭외할 때 송경재 박세윤 작가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데 앞에 송경재 타이틀 떼잖아요. 혹은 뭐 송경재 모르잖아요. 한참 설명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팀쿡한테 회사 소개 좀 해보세요. 뭐 어디서 오셨어요? 이게 질문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 동네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에. 네. 저희는 확고한 팬층이 있는 또 IP다 보니까 예.
저희가 어떤 거를 뭐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같이 하려고 그럴 때는 그 팬층하고 맞으면은 정말로 좋아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게 뭐가 대단한데? 라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딱 아예 딱 요 느낌이네요. 네네네. 한번 그러면 알겠습니다. 소개를 정리합시다. 열혈강호는 만화예요? 예. 만화죠. 만화예요. 열혈강호는 199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연재 30년을 이어가고 있는 어디에? 월간조선 이런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영챔프라고 하는 영챔프. 네네. 네. 거기에 창간호부터 나와서 거기에 원고를 만화 원고를 납품하면서 시작했다. 연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네 하면서 시작을 해서 네. 지금 30년 동안 연재를 계속 해왔고요. 영챔프가 근데 지금도 있어요? 영챔프는 없어졌죠. 챔프 소년 챔프가 나왔고요. 지금 영챔프에서 소년 챔프로 바뀌었고 지금은 디지털로 볼 수 있어 챔프 D라고 하는 잡지에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챔프 D는 디지털이고 그러면 디지털이 맞습니다. 아닌 실물 잡지도 나오고 있나요? 그 나오고 있어요. 오. 요즘도 그럼 만화 그려서 계속 납품하고 연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D. 어려우시구나, 되게. 저희가 이제 열혈강호가 10년 전에 연재 20년 동안 고생 많았다고 대통령상을 받았었거든요. 오. 근데 그게 20년에서 지금 30년대 돼가지고 네. 아마 한국 역사 만화 역사상에서는 지금도 유일무이하고 아, 이렇게 오래 지겹게 연재한 만화는 처음이다. 일단은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네 그 무협 만화입니까? 맞습니다. 아, 막 날아다니고 막 초능력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큰 돈은 못 버신 것 같습니다. 30년 됐는데도 계속 만화를 그리고 있다는 건.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드래곤 콤볼 작가도 네. 외압에 의해서 계속 만화를 그릴 수밖에 그럼. 없는. 저도 지금 손경제 지금 12년째인데요. 네. 큰 돈 못 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상장이 안 됐거든요. 뭐 성장이 뭐 아침에 이렇게 제가 월 억을 버신다는 얘기를 제가 그건 들어서 맞습니다. 아이고 그건 맞습니다. 아이 진짜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열혈강호는 그리는 분이 있을 텐데 전명진 대표님이 그리신 만화예요. 지금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기 약 두 분 작가님이 계시고요. 전극진 작가님이 스토리를 쓰시고 네. 양재현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세요. 아 글과 그림을 다르게 했다. 처음부터? 네네. 네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네. 아마 열혈강호 때문에 알게 됐을 거예요. 글 그림이 이렇게 따로 써 있잖아요. 네. 그 어렸을 때는 이 글씨 쓰는 분이 글 푸시슝 파박 막 이런 글씨 아 그거는 캘리그래프여야 되니까. 그거는 만화가가 함부로 못 그린다. 그림 왜 그렇게 알았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작가가 한 명이었어요. 맞아. 어, 글 그림 이렇게 안 나왔던 안 것 같아요. 나왔죠. 근데 여기는 글이 따로 있으니 이거 글씨 같은 것도 따로 그리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어렸을 때. 바보. 그 당시에는 글 그림이 따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경우가 많지가 않고 정말 대작가가 아닌 이상에는 없었고 보통 작가 선생님의 이름을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스튜디오 체계로 들어가서 문화생이나 아니면 글작가들 같은 경우도 외주로 사용을 하거나 그렇지. 그래서 정극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열혈강호 하기 전에 뭐 스튜디오에서 예. 스토리를 계속 말씀대로 이건 납품 아 스토리 작가. 네. 하던 전극진님. 전극진 네. 작가님 그렇게 이름이 했었고. 비슷하죠? 전명진 대표님이랑 관계가 전명진 전극진. 네, 제 동생입니다. 아 동생이에요? 네. 그럼 형이 글을 쓰고 형 친구가 그림 그린 만화를 파는데 네. 꼽사리 끼신 거예요? 그러게 제가 대표님의 역할은 뭐예요? 뭐죠? 전명진 대표님 뭐 합니까 그럼? 저는 창작 쪽이라기보다는 사업 쪽으로 하고 있고 저는 게임 쪽에 있다가 이번에 빠진고 이런 거? 빠진 거 부루마블. 그러니까 막 게임? 스마트폰 게임 스마트폰 있잖아요. 게임. 예. 뭐 컴투스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네. 뭐 예. 이런데 제가 같이 있었죠. 아 여기저기 전전하셨어요 게임 회사들을? 맞습니다. 네. 게임 쪽에서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걸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게임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개발로 들어갔었고요. 네. 그래 뒤에 가서 PD 하다가 네. 뒤에 가서 사업본부장하고 제가 아프리카 TV 사업본부장, 모바일 게임 사업본부장 했었고, 아 그랬어요? 네네 그 손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1세대 게임 회사들가 있어요. 거기 제가 부사장까지 하고 나와서 주식회사 열혈강호를 아 제가 아프리카 TV 계셨구나. 아, 알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 네. 그런데 열혈강호를 설립하셨어요? 주식회사 열혈강호를 네 2022년 뭐 하는 3월에 왜 30년 거의 다 돼가는 이 시점에
그 전까지 없던 새로운 사업을 펼치시기 위해서 설립을 하신 건가요? 뭐 약간 소설을 써보자면 이제 여기저기 이직을 하시다가 대표님 이제 더 이상 이직할 곳이 없고 노후 준비는 해야 되겠고. 놀 수는 없으니까. 근데 형한테 가서 형 만화가 잘 나가고 있으니 형을 잘 꼬셔서 한 회사를 40년 더 연장하자. 만들자. 그렇게 해서 딱히 하는 일은 없이 그러니까요. 월급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의 팩폭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다 호시탐탐 남의 떡 노리는 사람들이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좀 부럽기도 해요. 네. 부러워서 그래요. 전명진 대표님은 그래도 잘 남의 떡을 잘 이제 갖고 계시니까. 사실 그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게임 쪽은 아니었어요. 학교에 다녔을 때는 게임 쪽도 아니었고 예. 형들이 애니메이션 회지 같은 걸 만드는 걸 보고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애니메이션 클럽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뭐 회지 같은 거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림을 그리셨던 거예요? 네,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뭐 애니메이션 동호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걸 했었는데 대학은 제가 뭐 그때 미대나 이런 쪽으로 못 가고 의류학 쪽으로 갔었어요. 의류학. 의류학. 네네. 예. 옷 만드는 쪽이요. 예. 그쪽이 네. 이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옷도 만들 수 그냥 있고. 성적에 맞춰 갔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얘기하는 곳입니다. 뭐 패턴을 알고 싶고 뭐 그래. 그냥 성적에 맞춰 간 거지. 모양새 나는 것 중에서 괜찮은 데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류학과를 나와서 이제 그때 이제 게임 쪽을 제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여러 강호가 게임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게임도 20주년이에요 지금. 지금도 서비스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04년에 시작해가지고 이 코로나 때 예. 중국 쪽에서 갑자기 다시 또 역주행을 해가지고 네, 기존에 판호도 잘 안 나오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판호를 갖고 있었던 게임들이 역주행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지금도 열혈강호 온라인을 서비스하고 있는 M게임 쪽에서 나오는 분기별 친구 매출 계속 찍고 있어요 지금. 와. 게임으로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네. 게임도 그러면 이 전명진 대표님 네 회사 형들 꼽사리 회사에서 만드는 건 겁니까? 돈도 거기서 벌어요 그럼? 아니 그거는 만든 지가 지금 20년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 열혈강호라고 하는 게임 IP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IP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IP 자체가 영구히 게임 개발사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작가님들이 계속 재계약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안 하면 그 열혈강호랑 사실 게임이 못 쓰겠네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런데 뭐 잘 되고 있는 서비스를 내릴 우리 일은 없잖아요. 캐릭터를 게임에서 갖다 써. 네, 그리고 게임을 잘 팔아봐. 네. 그리고 우리한테 로열티를 좀 줘. 맞습니다. 네. 그 로열티는 얼마를 얼마예요? 받고 있어요? 로열티는 사실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그로스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업 대입이라서 여기서 맞아요. 말씀드리기는 그걸 정확한 숫자로 까기는 어렵고 네. 저희도 그거를 알고 싶기보다는 네. 만화를 잘 그려서 히트 치면 네. 거의 게임사에 팔 때 대략 어느 정도 로열티 받는구나. 대충 업계는 그럼 업계의 그 범위는 어디입니까? 그로스 기준이라 그러면 그로스 이제 총 매출이거든요. 게임 회사가 팔아서 만든 총 매출에서 총 매출 기준에서 보통 10% 언더를 받아요. 10% 언더. 왜냐면 10%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로스 기준이라 그러면은 책 팔고 작가가 받는 인세가 10%입니다. 대충 비슷한 네, 언저리네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낮아요. 사실은 게임 쪽은 워낙에 사업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무슨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마켓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그걸 컨트롤이 안 되는 중국 쪽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굉장히 많은 또 서브 마켓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 실매출이 많이 줄어들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그 중국의 그 친구들이 이번에 그로스 전체 매출 1억 나왔어. 그러니까 10%니까 1,000만 원 줄게라고 하면 네. 1억이 나왔는지 2억이 나왔는지 3억이 나왔는지를 어떻게 믿고 알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게 주먹구구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거기 중국 쪽에 있는 파트너사들도 대부분이 상장사들하고 같이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그쪽에서 만약에 그런 허위적인 정보를 줬을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것들은 트래킹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구글 매출에서 지금 12쪽을 찍고 있는데 준 매출이 한 달에 무슨 뭐 한 1억밖에 안 나왔어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 감은 있으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작가님들은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한 번에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사고가 터졌을 때만 알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거를 관리해줄 회사가 필요한 거죠. 사실 그게 주식회사 열혈강호라는 개념이고. 그럼 그 전에 2022년 전까지는 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한 18년 정도를 그런 주먹국으로 그거 그냥 없이 주는 대로 그냥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때는 그런 거를 하는 회사들을
쉽게 말해서 하나씩 이렇게 그냥 그 4년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회사 쪽에서 받았죠. 받았으면서 사실 영 이상할 경우에는 사실 저한테 제가 게임 쪽에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긴 했어요. 야, 이거 명진아 맞는 이거 거야? 왔는데 이거 맞냐 이거? 예. 그렇게. 그런 건 중간에 그런 관리 회사 소속사 같은 연예기획사 같은 게 4년마다 한 번씩 꼈던 거예요? 그렇게 있었죠. 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총합적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이제 저희 회사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열혈강호라고 하는 IP가 네. 말씀하신 대로 유명하다 뭐 재계약을 하고 무슨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 IP 자체가 유형화된 형태로 가치를 인정받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계약을 할 때 이번에 계약금은 뭐 10억 받았다, 20억 받았다, 30억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관리도 필요하고 예. 그 IP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IP라고 하는 건 지적재산권, 맞습니다. 그 캐릭터 권리, 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혈강호라고 하는 컨텐츠가 음. IP가 되기 위해까지 올라가기 위한 서포트를 하는 그런 회사가 저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형을 설득했다. 는 거죠? 네. 대표님의 노후 계획을 위해 그래서 그 지금 주주는 그 작가님 두 분과 이렇게 세 전극진, 분이시네요. 양재현 이분이 열혈강호를 그려내신 작가님들이고 네. 전극진님의 동생인 전명진님이 지금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네. 지분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 말씀하신 것처럼 IP 회사라는 것 자체가 보통 보면은 누군가가 회사를 만들고 그 IP를 임대를 해오든지 사오든지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나눠주고 나머지 회사의 권한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네. 보통 이런 구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회사는 돈을 벌었는데 작가들은 벌어졌다. 그렇죠. 뭐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모든 권리가 다 뺏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 저희는 주식회사 열혈강호는 작가님들 지분이 80%예요. 어. 작가님들의 회사예요. 그 그리고 작가님들한테 돈을 제대로 지급 안 하면 네. 그건 회사로 남게 되는데 그 회사도 어차피 작가님들 거니까. 맞습니다. 그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건당 그래서 IPL 회사라는 게 컨텐츠로 돈을 벌어서 그 수익을 쉐어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회사의 가치를 올려가지고 이 회사의 가치를 온전히 작가님들, 창작자들이 가져가는 어떤 이런 구조입니다. 혹시 상장 같은 거 할 생각이에요? 저희는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투자자를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게 좀 있어요. 나중에 따로 봐요. 예, 제가 예. 그 상장을 따로 하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그럼 계속 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가 네. 전략을 짜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열혈강호라고 하는 원작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열혈강호라고 하는 원작 이야기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드래곤볼 네네. 같은 느낌이네요.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 천마신군의 못 어린 알아듣겠어. 시절이라든지. 못 알아듣겠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타워즈 같은 겁니다. 세계관을 확장한다는 게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 하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해해 스타워즈가 주세요. 안 봐서 그래요. 네. 스타워즈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에 나와가지고 에피소드 4가 먼저 나왔고 예. 사실은 그 다음에 에피소드 1이 나오잖아요. 스피노프로 가는 예, 거죠. 그 스피노프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지금 나오는 것도 이제 만달로니안이라든지 뭐 다른 이야기들 뭐 어떻게 보면 스카이워커 이야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다스베이더 그 이야기들. 나오는 등장인물의 배경 스토리 혹은 옛날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하나의 그 제네시스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확장 이야기를 낸 케이스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시너지가 마블처럼 또 서로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스토리만 전개하다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떨어지니 네. 사실은 얘가 어릴 때 이런 고생을 했었어 같은 스토리를 갖다 반대로 붙인다. 얘가 악당이 된 이유는 그거를 이거 세계관의 때문이다. 확장이라고 표현해요? 재밌다. 얄미워. 저 기자님께서 열혈강호를 보시면은 답답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천마신군은 어떻게 사파에 예, 우두머리가 맞아요. 되었느냐 네, 뭐 이런 거. 이겁니다. 예. 네. 그런 것들 궁금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네. 독자들은. 이야기들은 왜 천마신구 이야기들을 떡밥으로 던져놓고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 많아요. 네. 네, 근데 그 회수를 하는 걸 다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야기 너무 그치, 길어지거든요. 너무 길어지고 네. 딴 얘기 진도가 안 나가고 예를 들어 어차피 소설인데 그게 궁금해요? 아 궁금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지분은 얼마예요, 근데? 주식회사 열혈강호는 그래서 작가 두 분이 그럼 전극진님 50%, 양재현님 50% 이렇게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40% 갖고 40이라고. 있고요. 제가 20% 갖고 있습니다.
전극진 양재현님이 40, 40. 네, 그 80이고 본인이 제가 20? 20이고요. 네. 그럼 본인 회사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일부러 이랬죠. 아닙니다. 이거 네. 진짜 세 명이 주주인데 양쪽이 예를 들면 뭐 저 전극진 형이 48, 네. 양재현 형이 48, 그렇지, 본인이 그렇지. 4 이러면 본인 회사예요 이게. 어차피 내가 캐스팅 보트잖아. 캐스팅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형이랑 붙어서 하고 싶으면 이 형이랑 붙는 거고, 내가 저 형이랑 붙어서 하면 저 형이랑 하는 거고. 야, 우리는 저 명진이한테 조금 띄워준 거야라고 하지만 본인이 중간에서 캐스팅 보트라서 본인 회사인 거네. 이거 형들이 알아요? 형들이 당연히 모르죠. 아, 진짜 예술가들이구나 그 형들은. 저희는 그래서 지난 또 외부 투자자 VC로부터 투자를 또 받았고요. 네.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명이서 쿵짝쿵짝 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 아니고요. 아, 그러면 네. 새로운 투자자들의 지분은 이제 몇 %가 됐어요? 15%입니다. 15%. 그럼 나머지 85를 4대 4대 2로 나눠 갖고 있는 거구나. 뭐 그런 그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투자를 받으셨으면 뭘로 투자를 받으신 거예요? 그림을 열심히 계속 그리겠다가 아니라 이 IP 사업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겠다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 확장을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성공한 만화를 보면 게임, 뭐 캐릭터, 판매, 원래 고점일 굿즈? 때 투자 받는 겁니다. 아, 투자 받고 나서 이제 뭘 할 건지는 그때 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시네. 오. 그죠? 물 투자 받을 땐 얘기하지. 뭐 고점일 때 상장할 때가 고점. 저희가 다 들으신다니까요. 이거는. 뭐가 그래서 있을까요? 앞으로 뭐 하실 앞으로, 거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회사가 IP 회사로 전환을 한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IP로 본다 그러면 이제 1위가 포켓몬이거든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인데 포켓몬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게임이 가장 많아요. 게임. 네, 그렇죠. 게임이 50% 이상 되고 그다음에 머천다이징, 굿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네. 또 스타워즈 같은 경우로 얘기 들어보면은 네. 스타워즈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머천다이징 수입이에요. 오. 그러니까 오? 굿즈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난감이라든지 아 레고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구나. 레고. 저희는 이거를 동양의 스타워즈는 동양의 반지의 제왕을 만들고 싶은 거죠. 동양의 스타워즈, 동양의 반지의 제왕. 제왕. 예. 단순한 무협지가 아니고 동양의 판타지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 보겠다. 맞습니다. 네. 투자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금액으로는? 그거는 또 대입입니다. 아, 그래요? 아, 다 합쳐서 말씀해 주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에서 얼마 이런 게 올해만 아니라 알려주시고 삐 하면 안 돼요? 뭉뚱그려서 얼마 정도. 전체로 투자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5% 받았고요. 아, 세 군데서. 보통은 네. 금액을 그러니까요. 그 얘기하시는데 전 대표님은 네. 계속 중에. 지분에 민감한 지분이 거야. 아니 여기 나오는 순간에 그냥 지금 밸류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그렇지. 아니, 난 그래서 차라리 네, 저희는 네. 지분율은 별로 안 궁금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회사로 돈이 얼마나 들어왔냐 그게 막연하게 궁금했는데 네. 그냥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진짜 아, 그냥 네, 네. 그냥 궁금한 거야. 되게 예민하네. 보통 이런 경우에 투자금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이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0억, 20억 받나? 50억 받나? 뭐 이런. 100억인가 뭐 이렇게. 참고로 따지면은 사실 요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네. 저희가 키워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 실제로 열혈 강호 굿즈가 나와 성공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열혈 강호하고 홍콩 반점하고 같이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홍콩 반점하고요. 네네네.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아, 백종원 그 브랜드 식당. 맞습니다. 네네. 거기 그 회사도 곧 상장한다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상장에 민감하세요? 굉장히 민감하시네요. 아니 그냥 들은 얘기. 상장 정보는 다 갖고 계시네. 어떻게 하면 상장을 하고 못하고 저 회사 상장 하나 못 알아보자. 벤치마킹 중요한 거니까. 네. 홍콩 반점이랑 콜라보할 게 무슨 뭐가 있어요? 콜라보를 해요? 아 홍콩 반점에서 그 말씀드리자면 열혈 강호의 주인공인 한비광과 한비광. 네, 예. 그 한비광과 제자들을 수호하는 흑풍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시꺼멓게 한비광이 주인공 이름이에요. 네, 네. 그 흑풍에는 약간 보디가드 느낌. 시꺼먼 그 뭐랄까 판초우이 같은 거. 족발 모자 쓰고. 그리고 존명 그러고 막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열혈 강호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 흑풍에 대한 로열티가 좀 있어요. 있죠. 있죠. 네. 진짜 멋있죠. 멋있지. 그래서 그 두 가지 세트를 판매를 하고 그 두 가지 세트를 드시는 분들에게 예. 열혈 강호 카드팩을 드려요. 카드팩. 그 뭐 유희왕이라든지 포켓몬스터 카드팩처럼 아. 뜯으면은 안에 카드가 4장이 들어 있고 네. 한 장은 쿠폰 카드고 3장은 열혈 강호 캐릭터 카드예요. 그 랜덤으로 들어 있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안 나면 또 와서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술이죠. 아, 예, 맞습니다. 이번에 미니지님이 그런 상술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상술.
하나는 쿠폰 카드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쿠폰은 이제 열혈광고 온라인 쿠폰하고 예. 홍콩 반점에서 이제 뭐 음료라든지 어. 아니면 할인권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열혈광고 만화 전집이 들어있는 어떤 바로 추첨을 할 수 있는 것도 들어있고요. 대박이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90권짜리를 예. 그 30주년 기념 굿즈로 저희가 대형 부티하고 초대형 부티하고 미니 병풍을 만드는데 그것도 바로 거기서 경품으로 받을 수 있는. 잠깐만요. 잠깐만 난 저는 잠깐만. 90권짜리가 제일 나 땡기는데 제일 땡기는데 지금 한 번에 이거 얼마예요? 당첨 확률 얼마나 되는데요? 거기서 짬뽕 먹으면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거 진짜. 짬뽕 먹으면 그 추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총몇 장이 나옵니까? 네. 사실 그게 그렇게 메인은 아니었어가지고 딱 집어넣은 거라서 네. 그거는 몇 명 안 되고 몇 명 안 되는 게 몇 명이? 그거는- 공명이에요, 공공명이에요. 공명입니다. 공명이요? 예. 야, 그 한 자리 쓰면 아니 네. 열혈 광고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아니, 그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열혈 강호를 본 사람 중에 뽑는 게 아니라 홍콩 반점에 가서 그 메뉴 시킨 사람 중에 뽑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몇 되겠어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어. 알았으면 저는 홍콩 반점을 자주 갈 가야지. 거예요. 오늘 이거 홍콩 반점 홍보가 되겠는데?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사 홍보해야죠 먹으려면 이것도. 이렇게 사 먹으면 얼마나 가는데요 그쪽으로? 이거는 서로 간의 마케팅 딜이에요. 협약이에요. 그래서 서로 돈 주고 받는 건 없고 네네네. 서로 홍콩 반점 가시면 열혈 강호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그렇죠. 내가 뭐 열혈 강호 손해인데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거는? 봐도 어. 이건 홍콩 반점 완전히 이득인데. 완전. 저희는 생각하는 게 이렇게 됐으니까 열혈 광고라는 게 아직까지 연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혈 광고가 한 번도 사람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 찾아 들어가지만 모르는 사람들 밖에서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5개 광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만 그래서 아는. 우연히 홍콩 반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알게 될 거다. 저희는 이걸 5개 광고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저는 전혀 모를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던 한병원 사람은- 세트를 먹고 뭐야 카드 이거 에이 전혀 틱 던지고 버리고 나오는 거 아니야? 모르던 사람은 어차피 모를 거고. 저희 타겟은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그게 아니고요. 네. 지금 열혈광고 30주년이잖아요. 예. 열혈 광고를 많이 봤던 분들은 보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저. 30년이다 보니까 10년 아직도 동안 하고 보고 있다. 맞아요. 네. 열혈 광고 유저층은 그러니까 게임으로 따지면은 복귀 유저 이벤트예요. 네. 아이디에 됐어요. 그러니까 신규 유저 이벤트가 아니라 복귀 유저 이벤트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저희가 네이버 웹툰에서 이번에 새로 스크롤 버전을 만들었거든요. 열혈 광고 만화를 근데 누가 그래요 그걸? 그림은 이전 그 나왔던 것들 편집을 세로로 스크롤. 그럼 옛날 그림이 나오겠네요. 다시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게 열혈 광고 리마스터라고 해서 나왔는데 예. 이거 근데 그림체가 좀 다르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챔프 이화한테 진짜 정말 한미관과 담화린 이 얼굴이 되게 사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30년 전에 그려졌던 그림 중에서 네. 작가님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당연하겠지. 그렇죠. 디지털에서 좋은 점은 그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앞부분이 수정된 그림들이 좀 그리고 있어요. 좀 수정됐네요. 그렇죠. 많이 네, 되네. 많이 됐네요. 보신 이거 분들은 알아요. 이거 네. 진짜 이거 아니었잖아요. 네, 이거 아니야. 우와 196화까지 와. 여기는 그럼 계약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이버 웹툰 쪽이랑은? 네이버 웹툰 쪽이랑은 이쪽 그 스크롤 버전에 대한 네. 리마스터 버전에 대한 독점 계약을 네이버 쪽이랑 아예 진행을 그냥 하고요. 이런 네. 경우는 계약 진짜 어떻게 합니까? 매출로 어떻게 잡을 수도 몇대 없고 맛으로 아니면 먹어요? 보통 이제 다른 웹툰 계약하고 똑같아요. 보통 뭐 7대3에서 6대4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립니다. 매출을 그 정도로 나눈다. 네네. 7이나 6이 플랫폼, 아니죠. 3에서 4가 이제 3, 4가 네, 플랫폼. 플랫폼이고 작가가 나머지 가져가고요. 지금 주식회사 열혈 강호는 돈을 얼마나 벌고 있어요? 그럼 만화책 팔아서도 네. 만화책 파는 게 아니라 만화책 원고료를 받고 게임은 캐릭터 빌려주고 게임 회사한테 한 인세 10% 정도로 알려진 네. 그걸 받고 네. 그 두 가지가 주요 수익 모델이겠네요. 주식회사 열혈광고는 열혈광고의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만화 원작으로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기존에 계약됐던 게임에 대한 거는 그건 형들이 다 먹고 작가들이 직접 가져가요. 어. 근데 추가로 만약 계약이 되든지 예. 아니면 이번처럼 열혈광고 리마스터 새로 나오잖아요. 이건 저희의 권한입니다. 형들도 생각이 있구나 다. 제가 거저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네. 죄송합니다. 저는 전명진 네. 대표님이 네. 그동안 형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숟가락 얹는 줄 알았어요. 저도 힘들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작가님들한테 네. 5대5로 일단 가고 네. 우리 동생 명진이가 새로 만든 거는 그것도 그렇죠. 우리 덕분에 버는 거니까 4대4는 본인들이 가져가시고 맞습니다. 한 2는 주자. 네네. 그러면 지금 오늘 나와셔서 홍보하시는 건 주로 대표님이 새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분야겠네요. 대표님 수익에 관련된 네. 거라고 계신 그러니까 거죠? 뭐 게임 얘기나 만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겠네. 그치. 자 그러면 근데 굿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콜라보 얘기. 자, 네. 저기 뭐야? 아까 홍콩 반점은 취하하는 건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거 한다라는 걸 전혀 몰랐고. 저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게 열혈 강호가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학습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열혈 강호의 굿즈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열혈 강호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뭘 해도 된다 이거는 그냥. 야, 팬들이 있는데 대충 아무거나 만들어도 돼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아니거든요. 열혈 강호층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열혈 강호층은 30대에서 50대 많게는 60대 초반까지의 남자 위주이기 때문에 예. 작가님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작가님들이 지금 정극진 작가님이 68년생이시고요. 양정은 작가님 71년생이세요. 와, 칠- 그럼 이게 70년생, 30년째니까 70년생. 그럼 한비광은 지금 몇 살이에요? 잠깐만. 한비광 저 조금 있으면 환갑잔치 할 나이인데. 근데 만화 안에서의 시간은 30년이 흐른 게 아니거든. 그럼. 만화 안에서의 시간을 저희가 다 따져봤는데 네.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야! 세상에 30년 동안 1년 반 지났다고요? 말이 돼. 와. 아 1년 반이에요? 아, 또 계산을 해보셨어요 와. 그걸 또? 그러니까 보면은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고 예, 예, 당연하지. 뭐 기절하고 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아. 이런 것들을 다 짜가지고 보면은요. 했는데도 1년 반밖에 안 지났어요? 일년 계산하기 되게 반입니다. 신기하다. 와. 저희가 이번에 30주년을 맞아서 30주년 기념집을 만들면서 네. 거기에 그런 것들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흐름이라든지 네. 한비광이 전체 지도에서 어떻게 움직이면서 이동을 했는지 원작에서 네. 막 그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 저희도 다 짜봤는데 봤더니 이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지났네라는 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살 것 같긴 한데 네. 나 홍콩 반점부터 갈 거야.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대충 예상이 됩니까? SNS라든지 홍보에 노출이 되어 있는 층이 사실은 젊은 세대나 사실 네. 이런 쪽이 많지. 저희 인스타를 아무리 돌려도 실제로 그렇죠. 카카오 스토리 그렇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예. 예. 저희가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특히 남자들한테 도달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굿즈가 어떤 게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또 입소문이 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뭐가 거죠. 있을까요? 아, 근데 넓히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네. 그 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하. 열혈강호 열혈강호 술인가요? 술입니다. 그 술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한 20년, 30년 전에 예. 폐기와 혈기로 이렇게 네. 깡소주 마시던 분들이 네.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은 분들이 열혈강호 팬층이 많아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처럼. 어, 그런 분들이 옛날에 생각을 하면서 같이 마실 수 있는 술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뭐 진로 두꺼비 막 이런. 주류 판매업을 그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류 판매업을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주류 플랫폼 데일리샷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네. 술 자체를 이제 거기서 픽업을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인데 그쪽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화요랑 콜라보를 합니다. 화요요? 네네. 왜 하필 화요예요, 근데? 화요가 20주년이에요. 또 네. 마침. 그래서 저희는 30주년, 화요 20주년 해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화요 열혈강호 에디션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13일부터 저희가 이제 급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13일이요? 네, 이게 잠깐만 이 방송이 나가는 게 8일이잖아.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나가는 네, 열혈강호. 그러면 13일에 화요를 사면 열혈강호 스페셜 버전 리미티드가 있다. 뭐 병에 카드- 그려져 있겠죠. 네네. 이미지를 제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저희가 보는 거야 별 관계 없고요. 어. 청취자들이 보실 수 있어야 보고 되는데. 진우 형이 보고. 쉽고 재밌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아 요렇게 광고주님 이렇죠. 아 그거 이게 두 가지가 남아 있고요. 네. 화요 병에 네네. 머리 긴 이상한 남자가 그려져 있네. 한비광이겠죠. 아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네. 이분이 내 스타일은 주인공이고 아니다. 흑풍이 없어요, 흑풍이? 흑풍회가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게 41도에 들어가는 게 네. 사람들이 명장면이라고 얘기하는 그 흑풍의 그 진상필이 네. 무릎 꿇고 저기 천마신군 앞에서 죽어가는 장면 네. 그 장면이 41도에 새겨져 있습니다. 와. 이것도 서로 돈 주고 받는 건 없고 그냥 아닙니다. 요거는 받아요. 판매 얼마? 네. 요거는 병당 저희가 가져간 수익이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가져갑니다. 저 한 명이 얼마인데요? 더 비싸게 받나요? 아니요, 일반 그렇게 화요보다? 비싸진 않아요. 일반 화요보다 조금 더 비싼데 네. 25도짜리 500ml가 네. 17,000원이고요. 예. 네, 그리고 41도짜리 500ml가 32,000원이에요. 합치면 5만 원이네요. 49,000원이죠. 그러니까 거의 네네. 배송비. 이거 배송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픽업이 되는 거예요. 데일리샷에서. 데일리샷에서 한대잖아요. 전 데일리샷이. 그거 들어가서 네. 이거 살게요. 그러면 너 그럼 픽업 어디서 받을 수 있어? 근처에 CU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어? 네네. 근처에 CU가 있어요. 여기 지정하면
거기로 글로 배송해주고 가져서. 내가 거기 가서 픽업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술이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은 400만 원 내고 오셔서 열혈광호도 홍보하고 홍콩 반점도 홍보하고 진짜 데일리샷의 화요까지 아주 저거 그러면 바로 이제 주문이 13일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3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요. 사전 예약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구매하면 바로 픽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일부터는 바로 주문과 픽업 서비스가 되고 저희는 없겠네. 그런 뭐 마케팅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안 궁금하고 네. 전명준 대표님은 그거 하러 오셨겠으나 저희는 이 바닥 생리가 좀 궁금해서요. 네네. 그동안 만화 그리셔서는 원고료 얼마나 받으셨대요? 30년 동안 두 작가님이 그리셨는데. 네. 만화 쪽에서 번 수익이 한 800억 정도 돼요. 그럼 각 작가 두 분이 400억씩 갖고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인세로 800을 벌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매출이 그렇다는 매출의 거죠? 규모가 네 그렇습니다. 30년간 네. 사실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왜냐면은 대충 한 10% 정도 가져가셨겠네요, 두 분이.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0억이면 야. 40억, 40억.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여러 광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IP로 인정을 받는 거는 게임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광고가. 중국에서 팔리는 게임으로 돈 받는 거? 전 세계에서 여러 광고 게임 여러 광고 온라인이라고 PC 게임의 사용자만 지금 1억 3천만 명이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처음 그림 그리기 시작할 때는 그 형들이 두 형들이 20대였을 텐데 네. 지금은 돈도 벌 만큼 번 50대 형들인데 네. 지금도 직접 매일 그려요? 맞습니다. 아 누구 안 시키고요? 네. 시킬 만도 진짜? 한데. 네. 문화생활 굳이 안 둔 이유는 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확실해요? 제가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아, 원래 스토리 작가님은 이전부터 혼자 계속 하셨고 양 작가님은 원래 화실을 하고 많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문화생도 있었는데 네. 요즘에 디지털화가 워낙 잘 발달하다 보니까 본인이 다 해요? 네, 그냥? 이제는 뭐 톤 붙이고 할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선을 그리면은 거기에 색깔 그 입히고. 누군가 선을 따고 어시가 없어요. 그럼 그쵸. 지금 아예 한 분 있어요. 한 명이요? 네. 어시는 어시스턴트를 네. 말하는 네. 겁니까? 네. 그 두 분이 보면 약간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양재현님은 계속 하루 종일 좀 그리고 정말 하늘하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니 돈 그래가지고 벌어 뭐해 그럼? 그러게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들죠. 옆에서 보면. 근데 워낙에 그거를 어. 30년 동안 해왔던 거를 자기 손으로 끝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끝낼 예정이에요 곧? 예, 맞습니다. 그래요? 진짜요? 네네. 언제요? 지금 이제 거의 최종 전투가 들어갔고요. 이제 최종 전투고 와, 네. 더 이상 이 정도 돈을 올해 말. 벌면 더 네. 그리고 싶지가 않아. 올해 말 3월 내년 초에 끝납니다. 올해 말 그러니까 3월 그게 내년 초. 연재가 끝난다는 거죠? 네, 언제 끝납니다. 그러면 단행본으로 나오려면 한 3, 4권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한 100권 채우지 왜? 그러니까 100권 채우자고 하니까 형들은 싫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놈아 예. 언제까지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러는 거죠. 전 솔직히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당연히 계속 해야지 전명준 안 돼요. 대표는 이거 이제 얘기 시작인데. 끌면 네, 눈물의 네. 여왕 마지막 회처럼 맞습니다. 이상해져요. 아 그래서 네, 연장하면 네, 이상해지거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지금 딱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끝내고 네. 궁금했던 이야기들은 이제 다른 이야기 스피노프로 그게 대표님 전략이시구나. 맞습니다. 왜냐면 스피노프부터는 그래, 내 거. 대표님 거. 그거는 어시들이 좀 그리고 그거는 네, 두 분들은 이제 어떻게 안 하고. 보면은 아. 감독을 하시면서 조언을 하시는 형들은 되고 안 하고 네. 감독하면서 만들어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뽑아낼 에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감독이나 제대로 할까? 게임으로는 그럼 매출 어느 정도 보였어요? 만화는 아까 30년간 대략 한 700억, 800억이면 네네. 게임은 이게 20년 됐는데 게임은 제가 쭉 봤을 때 여러 강호 온라인으로 번 게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PC 게임 와. 예, 네. 그럼 형들 둘이 한 1,000억, 1,500억 번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몇 퍼센트인지가 나오니까. 네. 근데 아까 대충 더 아니에요. 아니요. 하시는 거 아닌 네. 거 보니까 일단 10%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말씀하신 5로만 가운데 잡아도 그렇다고 5만 하는데. 잡아도 그리고 여러강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좀 워낙에 오래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랑 좀 달라요. 아.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로스 기준이 아니고 음. 최근에 하는 건 그로스 기준은 요건 그로스 기준은 아니에요. 어려울 때 계약해서 그 정도는 못 벌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작가님 두 분은 지금 은퇴하셔도 진짜. 이 게임이 돌아가는 한 그냥 계속 주머니에 돈이 꽂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들은 그런데 이제 대표님은 안 그러니까. 진짜 힘들겠다 명진 대표님은 1,000억을 번 두 형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나이도 50이 넘어 돈도 1,000억 벌어. 근데 계속
계속 일하게 하려니까 진짜. 강남 한복판에 야. 빌딩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단- 어떻게든 출근시켜가지고 맞다. 일단 이게 자꾸 돌아가면 팩트가 돼버리거든요. 천억 아니고요. 네, 천억이 아니고 굉장히 야. 만화를 그리신 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아마 성공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 만약에 것 같아요. 그쪽으로 봐가지고는. 성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30년간 이렇게 하나만 그쵸. 그렸던 분들이면. 열혈광고 온라인도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하나의 IP로 대통령상 2개 받은 게 열혈광고 유일해요. 근데 대통령상 받으면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게 대통령상 그냥 대충 주는 그러게. 거 아닙니까? 무슨- 그게 그게 엄청난 이게 거. 왜 자꾸 자랑하시나 해서. 무슨 정부 때 받으셨습니까? 그게 박근혜 정부 때야 보니까. 아니, 그게 딱 그게 뭐라기보다는 그래도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해에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상이잖아요. 그 상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네. 그러면 네네. 만약에 기자님한테 올해의 진행자 해가지고 대통령상을 줬어요. 그럼 좀 창피합니까? 이번 정부가 그게 그 정부에 따라서 정부에 따라 달라요? 광고주를 최고로 모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handbaeconomy@naver.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AND 옆으로 짝대기 긋고 ECONOMY@naver.com입니다. 하여튼 별 의미 안 둡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겠어. 사실 이게 IR 할 때는 굉장히 잘 먹혀가지고. IR에 먹구나. 네. 뭔가 아니, IR 때는- 먹히는 척 하는 거예요. KS 마크 같은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건가 봐. 근데 궁금한 것도 하나 있어. 네네. 잠깐만. 한 분은 그림을 그리고 네. 한 분은 스토리를 쓰면 네. 그 스토리 쓴다는 건 그림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대사 하나하나를 쳐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두 사람은 싸운다. 끝. 그리고 가는 겁니까? 그러면 저 형이 너무 거저먹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거저먹 스토리가 너무 거저먹는 것 같아서. 네네. 그건 아니고요. 어. 연극 대본처럼 써줘요. 아직 와그르르르 이것까지 써준다고? 그렇죠. 예. 어. 그렇게까지 하면 그림이 살짝 거저먹는 느낌인데? 아니죠. 아니 그렇진 않죠 또. 사실 요 사이에 콘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글을 쓰면은 사실 어떻게 컷을 배열을 해가 연출을 할까라는 게 그거는 들어가는데 그림의 몫이에요? 네, 원래는 그것까지 해서 주는 글 작가가 있죠. 글 작가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고 그거는 양 작가님께서 자기가 창작을 하세요. 왼쪽에서 고등어 한 마리가 튀어나온다. 요거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잡아주는 거는 그냥 한 페이지 단위로 적어줘요. 그러니까 페이지로 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누가 이런 대사를 하고 여기에 구르르, 전장 표현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게 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시는 머릿속으로 분이. 생각했던 네. 그게 아닌데. 뭐 이렇게 파르르라고 써왔는데 나는 부르르라고 어. 하고 싶다. 여긴 부르르가 맞아. 근데 굉장히 참 그렇게도 그런 부분들도 양재현 작가님 보시고 이건 이게 낫겠는데 고치면은 또 전 작가님 보고 한 다음에 이게 나은데? 가 되게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30년 동안 온 거예요. 되게 특이한 거죠. 두 분은 근처 이웃이에요? 아니면 서로 사는 곳은 달라요? 이 정도면 부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기 그래. 양 작가님께서는 저기 은평구 계시고요. 은평구에. 네, 저기 정국 작가님은 도곡동 쪽 계시고. 두 분은 안 만나요 그러면? 이게 15일 단인데 네. 네. 그러면은 전에 17일은 저희 형이 작업을 해요. 네. 그렇죠. 정치 스토리가 작가님 만들어야 작업을 하고. 되니까. 그걸 끝나서 넘기면은 이제 양재현 작가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달라요. 서로 그렇겠네, 서로 같이 못 네. 보는구나. 그렇겠네. 이야. 두 분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네. 그렇다고 한 주 같이 쉽시다 이것도 안 되고. 네네. 네. 스토리 만드시는 전국진 형님이 훨씬 더 그 스트레스는 좀 더 있겠어요. 양재현 작가님은 오는 스토리 그냥 그리면 되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생각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양재현 작가님이 스트레스가 제가 보기엔 한 10배 이상 많아요. 왜요? 정국진 작가님이 스토리 늦게 주거든요. 마감. 아니 일주일씩 한다며. 아니 그렇죠. 7일날 8일쯤 그러나? 줘야 15일날 마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열혈광호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열혈광호 이렇게 잘 됐지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열혈광호 전에 연재를 하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두 분이. 네.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3화까지 원고를 만들어서 네. 대원을 가져갔더니 대원에서 이건 연재 못하겠다. 이건 망한다. 까였어요. 이거 무조건 망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영챔프가 창간을 한다 그래가지고 네. 준비해 간 건데 까였으니까 네.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피막골 가서 술을 드시면서 그래 원하는 거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술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나온 게 열혈광호고 하루에 생각을 하고 한 다음에 그거를 2주 만인가 다 그려가지고 스토리 짜서 그려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네. 그걸 넣었는데
그 영챔프에서 사실 이게 뜰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원고 맨 마지막 그러니까 맨 마지막 뒤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아하. 맨 뒤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뭐 잘 될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때 인기 투표에서 1위를 한 거예요. 야. 독자들 대상으로. 독자들 했죠, 대상으로.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1위를 해버려가지고 2호의 표지 모델이 돼버렸어요. 야. 2호에서 네. 야. 한미강으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뭐냐면은 세이브 원고가 없었던 거죠. 세이브한 원고가 예. 없어서 아니, 미리 좀 써놓고 이제 그쵸. 보내고 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 네이버에 같은 연재를 한다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10화에서 15화 정도는 쌓아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을 할 때는. 네. 그런데 1화부터 라이브 생 라이브가 시작된 거죠. 이제 30년 동안. 쪽대보기네요. 원고 쉽게 들어가- 얘기하면. 드라마 쪽대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구나. 아, 그러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극진 형이 빨리 스토리를 만들어 와야 네. 양재현 형이 그리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게 재현이 형님을 볼 때마다 항상 이게 정말 제가 죄송한 게 야 니네 형 왜 안 보내는 건데? 다음 주 이야기를 두 분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큰 줄기는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쿵쿵쾅 예.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나오면은 이번 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할 건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절대로 원고가 늦어지는 게 양재현 작가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를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아, 우리 형 때문이다. 아셔야 돼요. 네, 우리 형 아셔야 때문이다. 돼요. 네. 극진이 형은 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성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말로만. 그래가지고 89권인가 90권 이 앞에 이렇게 종이 나오면은요 네. 표지에 이제 작가의 말이 있거든요. 예. 재밌어요, 은근히. 거기에 이렇게 반성문을 썼어요. 또 늦었다. 저기 재현이 욕하지 마셔라. 내가 늦은 거다. 내 잘못이다. 아.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강의 초기 이야기 작가님들의 이런 이야기를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작가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두 분이 대담을 예. 한 3시간 정도를 했어요. 예. 예. 이번 30주년을 맞아서. 네. 그거를 담은 그 기념집이 이번에 텀블벅으로 펀딩이 돼요. 기념집이면 뭐 기념집은- 음성 파일이에요? 영상 아니요. 파일이요? 그 책이에요, 책. 책. 그러니까 열혈강호 30년의 기억이라는 책인데 열혈강호 작가님들의 그러니까 열혈강호를 만들었던 이야기들 아. 그리고 요거 열혈강호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있었던 대원 CIM 황민호 대표님이라든지 온라인의 권희영 대표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이야기. 그런 분들이 인터뷰도 들어가 있고 예.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빠꾸당했던 천부신권 무사기가 예. 여기에 들어가요. 아, 그 3화짜리 원고가. 네, 3화짜리 원고. 오. 그거 받고 당하는 바람에 이게 태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두 분이 협력을 해서 첫 번째 만들었던 그 원고가 예. 세상에 안 나왔던 원고를 그죠.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네, 대원 출판사에 찾아가지고 그 원고를 복원을 했어요. 그게 얼마예요, 아직까지 얼마? 아직도 있어요. 얼마예요? 합본이 저희 8만 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대답뿐만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대답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미공개 손 원고, 아. 뭐 한비강의 초기 스케치, 아. 네,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설정, 그러니까 여러 강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세계관이라는 이게 설정이 나온 게 이거 처음이에요. 뭔 설정 그거 평화권에서 그냥 술 먹다가 하루 만에 만들었다면서요. 그 30년 동안 살을 고쳐왔던 전명진 대표님은 그걸 만들어야 지금 만들어야죠. 아직 아니, 시작하셨잖아요. 조금 소문으로 하자면 예. 전명진 대표님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형들이 협조를 안 해서 양쪽 집에 가서 서재를 뒤졌을 수 있어. 아니, 그게 그냥- 정확합니다. 그래. 전 대표님이 네. 그냥 그려서도 되는 거잖아요. 두 분이 했던 설정이 이런 겁니다라고 전 대표님이 형들 몰래 그냥 이미 만들어서. 부자가 된 형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지금부터 돈을 벌어야 하는 전명진 대표님은 양쪽 형 집에 가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들춰보고 제가 박스를 다 가지고 와서 아. 그 박스를 다 이렇게 다 했어요. 그게 보면 원고가 이제 한 4박스 정도 됐는데 그 박스에서 추려가지고 그게 어떻게 아직까지 하고요.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버리세요. 양재현 작가님이. 와, 그거 경매하면 그것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그거 이제 하나하나 하실 거야. 지금 내가 보니까 이 형 이번에 화요소 소주 잘 안 팔리면 다음에 이거 팔 거고. 하기사 소주 아까 정해져 만병이 있어. 만병 이게 이제 두 가지 버전 2만 병 1,000원씩만 해서 처음 2천만 원밖에 안 들었던 되는데 어. 이거 이야. 잠깐 그 양장본 8만 원 소주 5만 원. 네. 그또 뭐, 두 가지는 다른 쪽에서 진행하고요. 예. 그러니까 텀블벅 통해서 진행하는 거는 메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0주년 기념 앨범. 예. 그거는 7일부터 저희가 7일부터 사전 예약이 들어가요. 아, 방송 기준 어제부터네요. 이건 지금 어디서 예약해야 진행되고 있고요. 된다고요? 텀블벅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텀블벅이라는 또 사이트. 텀블벅도 앨범이라고 앨범? 네, 앨범이고 30주년 기념집. 아까 그 말씀하신 담 책. 예, 대담 이런 그리고 뭐 스케치도 들어 있고 뭐 맞습니다. 했다는. 네. 기간은 이 기간에서
사전 예약은 7일부터 20일까지 하고요. 네. 20일부터 3주 동안 진행합니다. 3주 네. 동안 근데 그때 딱 끝나면 더 이상 안 팔아요. 여유 있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아직은 네. 현재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안 판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예,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뭐 특별판 말고 일반판은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네, 이거는 뭐 특별판은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거 손경제 청취자들에게는 좀 더 할인해 혜택 주는 없나요? 거 없습니까? 근데 저희 거 꾸준히 들으셨다면 하루 여기 10병.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건 그래, 준비를 안 하고 왔어요. 뼈를 깎는 할인 혜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텐데. 누구는 할인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다 네. 압박에 못 이겨서 하지. 아, 예. 네, 할인할 수 있는 저희가 자사몰이 아니라서 자사몰이 아니잖아요. 자사몰이면 제가 뭐든지 할인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옛말에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본인 마진을 핑계를 희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러면 뭐라도 네. 껴주세요. 그 작가님들의 예. 뭐 예전에 그런 그 초본이나 우리 어디 경매로라도 팔게. 저희가 아니면은요. 음. 그냥 따로 굿즈를 하나 이 손경제 분들을 위해서 따로 하나 준비를 할게요. 손경제 네. 청취자들을 위한 굿즈. 한비광 요- 이마의 요것만. 손경제 선수 네. 그래서 개 멋있다. 제가 이야, 보통 열세 영진이 형. 야, 역시 대단하다 이 형 진짜. 이래서 야, 대표들이 대표가 나와야 나와야 돼. 돼. 광고주 타임에는. 야. 그 열쇠거리가 됐건 뭐가 네. 됐건 아무튼 만들어서 음. 거기에 열혈광고 콜라보 손경제라고 해서 이야. 제가 그 마크가 들어간 걸로 해서 요걸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걸로. 그걸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붙여서 예를 들어서 30주년 기념 펀딩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구매하시면서 네. 구매 메시지에 손경제라고 손경제라 써주시면은 쓰시면 이 열혈광고 콜라보 손경제는 사실 이번에만 나오는 거잖아요. 딱 지금 한정이지. 그러니까 뭘 사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30주년 그 텀블벅 펀딩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 텀블벅 펀딩 8만 원짜리. 뭐든지 아 뭐든지요. 3만 부채도 텀블벅 펀딩이 아까 5만 원이고요. 무슨 제품을 사든 텀블벅에서 네네네 음, 하면은 하면 손경제라고 하면 우리 손경제 청취자들만을 위한 콜라보 제품을 별도로 하나 이게 더 키링이든 주겠다. 뭐든 네. 만드셔가지고 그것 넣어주세요. 제한 없이 만들어 드릴게요. 제한 없이. 뭐 어차피 네, 어차피 뭐 제가 판매하는 거에 드리는 머리 거니까 돌아가는 거 봐라. 이거 봐라 지금. 뭘 줄 건데요? 뭘 줄 건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거. 그래. 이거 뭐 괜히 뭐 저 실물 안 보고 지금 사는 건데. 포토카드 하나 그렇죠? 대충 주든가 뭐 이럴 거면 안 됩니다. 이런 아크릴 키링이거든요. 열혈강호 이렇게 30주년 여기 30주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작가님이 새로 그려주신 열혈강호 30주년 귀엽다. 그림이요. 여기에 요 그림이 메인으로 들어가고 옆에 이렇게 30주년 마크 하나 더 들어가는데 요거를 손경제 콜라보 열혈강호로 해서 그려서 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판매가로 보면 보통 이런 거 만들면은 네. 한 8천에서 10,000원 정도 해요. 음. 그러면은 구매가 제일 적은 게 말씀은 8만 원짜리니까 네. 거기 한 10% 정도는 저희가 15%. 구매가의 10% 정도의 수익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난 사야겠다. 나도 생각했어. 네. 그러니까 송경제도 듣고 열혈강호도 아는 사람이라면 네. 그럼 꽤 괜찮은. 그렇죠. 이걸 듣고 계신 네, 분들 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암호는 뭐예요? 뭐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손경제. 네, 손경제. 이 텀블벅에서 하는 게 총 그러면 3가지예요? 근데 저는 텀블벅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텀블벅에서도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던 분들이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열혈강호를 통해 가지고 텀블벅을 가입을 갑자기 하겠구나 또 오늘 막 회원가입 라고 하겠네. 생각을 하는 한 거죠. 가지 다. 솔직히 여기 나오기 전에 네. 텀블벅 쪽하고 또 어디야? 홍콩 반점 쪽하고 네. 어느 데일리샷하고 데일리샷하고. 어느 정도 얘기 됐어요? 내가 보기엔 오늘 홍콩 나가서 홍콩 반점에서 80만 원 받고 나왔고 아니요. 텀블벅에서 100만 원 받았고 지금에서 여기 나와서 우리 광고비 내고도 지금 137만 원 남았어 지금요. 돈 벌러 오셨구나 진짜. 와 근데 이런 딜 괜찮다. 대표님도 나오실 때. 야.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회사 사원은 저희가 다 잘라도 됩니까? 편집? 네. 잘라도 돼요. 네. 근데 그러면 근데 우리가 어디 주문을 어디 못 하잖아. 건설인지 모르니까. 아니 왜냐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이러면 이제 받았구나. 이걸 안 하고자 그랬는데 다른 아닙니다. 예. 아이 눈치쟁이. 그러면 텀블벅에서 그러니까 3가지죠. 병풍, 부채, 기념집 기념집 그리고 포스터, 포스터. 포스터북 요 네 가지입니다. 이거를 네. 묶어가지고 손경제 쓰면은 키링 하나 오는데 네. 하나하나 주문하면서 손경제 하면 키링 4개 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진짜 얼마 안 되는 키링을 주나 보다. 막 아니, 뿌리네 아니. 막 뿌려.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신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정말 손경제 팬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걸로 네, 기대해 해서 보겠습니다. 네네, 네.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사고 싶다. 지금 뭔가 어른이 돼서 덕질하는 느낌. 이러려고 돈 버는구나 하는 그 느낌. 자 오늘 주식회사 열혈강호의 전명진 대표님과 함께 이 열혈강호라는 이 만화를 어떻게 사업화하는지에 대한 이 뜨거운 돈을 향한 갈망 들어봤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거 그리신 전극진님, 양재현님 이 두 분도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양재현님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친동생이 나왔는데도 그래도 재현이 형이 훨씬 더 고생한다. 이건 진짜 고생을 하시고 계시든가 아니면 성격이 양재현님이 좀 더 까칠하시든가. 하여튼 그래서 동생이 모든 잘못이 있다면 다 우리 형 극진이 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모든 공이 있다면 다 양재현 선배님 그것 때문이다. 그러네요, 그죠? 아무래도 재현이 형이 좀 어려워,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 열혈강호 전명진 대표님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봤네요. 저희가 뭐 흥해라 뭐 이런 거 좀 해드리는 건데 뭘 흥하면 좋을까요? 그냥 열혈강호 흥해라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골고루. 네, 그냥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것 같아서. 뭐 그러면 골고루 가긴 하는데 약발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골고루 가니까. 네. 뭐 특정하게 뭐 그런 건 없겠습니까? 여기서 뭔가를 하면은 다른 쪽에서 별로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텀블벅 흥해라 그러면은 그렇지. 화요가 좀 약간 섭섭할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네, 화요 하면 또 홍콩 반점이 또 그럴 것 같고. 공통분모가 열혈. 네. 자, 그럼 열혈강호 흥해라. 재현이 형 흥해라. 아무래도 이분은 내가 보기엔 오늘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연재가 끊어지면 아마 이분 때문에 느낌이 싸하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열혈강호 흥해라. 흥해라. 재현이 형 흥해라. 재현이 형 흥해라.